네, 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CC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사실 작년 상반기에 주목을 해서 28만원의 목표가를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업의 힘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짚었던 특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그 자산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주들을 많이 들고 있다. 이 부분이 밸류업을 만나서 좀 주요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이번 달에 작성했던 목표가 달성 글입니다. 23만 4천 원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작년 4월 25일이니까 목표가 28만 원을 달성했었죠. 이때 그 이후로도 조금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죠. 한 8, 9개월 걸렸는데 그 8, 9개월 동안 모든 부침을 이겨내고 KCC를 홀딩한다. 별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많은 분들한테 너무 힘들었을 과정이고 건설 경기도 매우 어려웠고 외부에서 리스크도 많이 이어졌고 다만 동사가 굉장히 입지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도료시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애경 정도가 조금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있지만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삼화, 노르, 제비 이런 기업들이 국내 메이커로 활약 중인데 그래도 KCC가 아무래도 이름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의 네임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건자재도 LX, LG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자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인식 속에서는 조금 라인업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장의 견고한 지위가 어느 정도 좀 세파를 견뎌내는데 풍파를 견뎌내는데 도움이 됐고요. 특히 저 PBR 밸류업 기조 속에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도 올라가고 다만 그 본업의 저평가 해소보다는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더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짚었던 좀 리스크가 긍정적으로 발현된 거죠. 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냐? 저평가되어 있던 게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모습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분석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저 건설 섹터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동안 작년 한 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섹터지요. 자, 테이블은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쇼크가 나오고 어닝이 나오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고요. 24년도, 아직 23년도 실적도 다 공지가 안 되어 있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실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혹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부진했다.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보시면 당시 밸류가 23년도 4월 기준으로 0.3입니다. PBR 0.3.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었다는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비교가 나옵니다. 자, 실리콘, 도료, 건자재, 기타 순인데 실리콘은 북미 모멘티브를 인수해왔습니다. 원익 홀딩스 같이 손을 잡고 인수를 해왔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기업의 레벨업에 커다란 재료이긴 하지만 1년 사이에 그게 발현되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건자재 도료 사업의 선도업체라고 표시를 해놨죠. 지금 봐도 참 낮은 PBR이긴 합니다. 0.4. 글라스, 창호, 페인트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굉장히 올드한 후방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고 선박이 안 나가고 조선 경기 무너지는데 도료 혼자서 잘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인테리어, 창호나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혼자서 많이 팔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영업력이나 시장 지위로 봤을 때 열유한 기업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그룹과의 연원이 있는 기업이고 또 그만큼 시장의 장악력도 탄탄하고 모멘티브를 원익그룹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현금의 어떤 유동성이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 정도 기업은 아닙니다. 실리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기업 자체, 나아가서 그룹 자체에 대한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붉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고 시장이 주목한 시점이 있겠지만 한 8개월 내지 9개월 만에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도료에 대한 이야기, 글라스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 주가 상승이나 목표가 달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다 지금 돌아보면 조금 부가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크를 흔드는 리스크, 본업을 흔드는 외풍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해놨냐? 보통은 기업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투자도 많이 하고, 채권도 많이 사고,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동사는 별명이 KCC 투자자산, 투자자산 혹은 금융투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당시가 23년도 3월인데, 시장성 지분증권, 내용도 화려합니다. 한라, 쌍용자동차, 지금 KG, 현대코퍼레이션, HDC, 현대모비스, 조선해양,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물산이 보이죠? 삼성물산. 동부건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커다란 비중은 아니고요. 가장 압도적인 비중은 삼성물산입니다. 장부 금액 보십시오.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주주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2조 가까운 저 금액하고 비교해 돼야 될 게 이 당시 동사의 시총입니다. 2조 원 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자, 2조 원 몸값의 회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2조 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현금 2만 원 들어있는 지갑이 2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PBR이 0.3이란 거는 거의 성장이 없는 기업에 들어가는 건데 당시 시장의 평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물산 1조 원 비롯해서 2조 2천억 원가량. 이것도 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샀던 게 1조 원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2조 원 가량이죠. 했을 때 영업이익이 4천억 미만인 회사에서 자산 가치가 엄청 높은 건데 그 자산 가치조차 PBR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 제가 이걸 리스크라고 봤던 이유는 이제 주가가 너무 좀 등락이 물론 이만한 주식들이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이 정해지는 자산인데 그 자산의 평가 손익이 본업의 실적을 좀 갉아먹거나 혹은 조금 가리거나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봤던 거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PBR 밸류업을 만난 시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보시면은 이게 분석을 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보면 18만원, 19만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등락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굳이 패턴을 하나 그려보자면 이런 것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선 정도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정도 그어볼 수 있겠죠. 요 우하향 통로를 뚫고 올라오는 상승세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 그 밖에는 박스권이었다고 보고요. 자, 과연 이 주가가 이때 찍고 내려온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 KCC가 도료를 잘 팔고 건자재를 잘 팔고 시장이 갑자기 모멘티브 실리콘에 주목을 해서 아닙니다. 아까 봤던 리스크 삼성물산 주식의 리스크가 리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다트 공시를 보시겠습니다. KCC의 다트 공시 9월 보고서입니다. 여기다가 삼성물산이라고 쳐봅시다. 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나옵니다. KCC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멋지죠? 뭐 아까 봤던 뭐 HL, 한라홀딩스, KCC 글라스, 현대코퍼레이션, HTC, 현대모비스, 한국 뭐 조선해양 쭉쭉쭉 나오는데 삼성물산 보이시죠? 네, 삼성물산 보시면은 1조 원에 취득을 해서 지금 장부가액으로 1조 9천억이 넘는 이 회사.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단 참 이색적인 건 뭐냐? 기준 날짜를 보십시오. 기준 날짜. 어디 갔어? 자, 1조 9천억인 이 날짜가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조 9천억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월달. 요 부분이죠. 한 10만원 언저리 했을 때 1조 9천억이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얼마 됐습니까? 1.6배 거의 막 50% 기본으로 넘게 올랐죠. 자, 1조 9천억 가지고 있던 게 지금 50% 올랐습니다.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평가, 수익, 이익이 났다고 봐야겠죠. 그게 주가에 반영을 해준 거고요. 자,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30일을 봅시다. 자, 요 부분이네요. 2조 언저리 됐던 주식이 뭐 1조 원 가까운 평가 수익이 났는데 주가가 뭐 지금 보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죠. 이거는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오른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고 내 월급이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수익도 있지만 자산 가치도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PBR 밸류업이란 게 그런 거고 동사 역시 거기에 수혜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본업의 어떤 가치 혹은 시장 1위라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작동을 해줬으면 베스트였겠지만 그래도 내 집값이 올라서 내 재무구조 상황이 개선이 되고 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죠.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잘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애초에 그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회사도 아니고 자산을 정리해야 될 회사도 아니고 장사는 장사대로 하면서 내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그래서 몸값이 오르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죠. KCC. 자, KCC 지금 몸값이 얼마냐? 2조 4천억입니다. 2조 4,400억. 자, 2조 한 780억인데 한 4천억이 덜 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은 1조 원 넘게 올랐는데 그것도 삼성물산 하나만 본 겁니다. 삼성물산 한 종목만 거의 장부 가치가 1조 원 가까이 올랐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는 KCC의 몸값은 4천억도 안 되게 올랐다. 지갑 속에 들어가는 돈은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됐는데 그 지갑의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 됐다. 그 정도죠. 이게 PBR의 밸류업을 온전히 받은 것인가?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과라면 성과고 주가가 오른 건 주가가 오른 거고 목표가 달성은 달성이죠. 삼성물산 대주주 KCC는 삼성물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같이 뛰었고 다만 그 삼성물산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가 달성을 했고 처음에 리스크로 봤던 이 요인들이 전화위복이 됐다. 목표가에서 달성하면서 마감을 했으면 좀 행복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나 어떤 산업의 이야기여서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혹은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분석의 영역이겠지만 정책의 수혜나 정책의 방향성을 투자자 입장에서 짚는다. 그건 조금 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달성해야
했을 때 좀 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목표가기도 하니까요. 뭐 여기서 KCC 다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성장주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마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온 김에 다시 보면 KCC 지금 PBR이 높진 않을 거예요. 0.39배, 0.4죠. 우리 목표 PBR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0.4에 적용한 값이니까. 이때가 0.3이되니까 그래도 25%가량 오른 건데 0.3에서 0.4로 PBR 밸류가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고 KCC 8개월, 9개월 만에 목표가 달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